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금 중에서 대환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리대출 중에서 대환대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반대로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처음에 전환대출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있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고 전환대출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전환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고요. 그 전환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환대출을 받기 전의 상황 그리고 받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는 대환대출, 전환대출이라고 하고 대환대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대환대출 대상자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뭐 상담이나 컨설팅할 때가 제일 어렵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약간 현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자금하고는 달리 진짜 어려워서 받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걸 받는다고 해서 또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받으면 더 힘든 뭐 그런 분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상공인, 중저신용소상공인인데요. 여기서 소상공인은 당연한 거고요. 소상공인 대리대출이니까. 그리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919점 이하면은 중저신용자로 판단을 하고 소상공인이면서 대표자가 중저신용자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명이서 사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스 평가 기준 개인 신용 평점으로 확인한다 나와 있죠. 원래 이 중저신용 기준을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용 점수가 한 940점 이렇게 나와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그래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였죠. 이거를 받고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감액재상 상환 중이거나 반지하신 분들은 평점이 좋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자금을 받은 다음에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오른 경우는 평점이 더 높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결국에는 한 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 해결되고 두 번 해결되고 보통 전환대출을 받으신 분은 일단 이걸로 급한 불을 끄게 되고 다음에 후속적인 뭔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또 사업도 잘 돼야 해결되는 그런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에 처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런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이스 기준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금리 대출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25년 6월 30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 즉 체납 연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뭐 이릅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6월 30일 이전에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실상환자야 됩니다. 성실상환자는 현재 연체를 하면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이렇게 없는 경우들을 성실상환자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을 것, 현재 성실상환 중일 것,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뭐냐면 가계대출은 보통 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또 개인 사업자는 제 이름이 만약에 박준석이면 박준석 가로치고 스타트업 TV 뭐 이렇게 해서 대출받으면 사업자 대출이에요. 가로치고 회사명이 들어가면 사업자 대출입니다. 반대로 그냥 이름만 갖고 대출받으면 그냥 가계대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원래 지원이 안 됐는데
가계대출 중에서 3개 반기, 우리가 반기라고 하면 6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1.5년 내에 사업 용도로 쓴 금액들은 이거는 전환대출에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1년 반 동안 카드를 3천만 원 썼어요.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썼고 막 병원비 이런 걸로, 그리고 2천만 원은 회사를 위해서 썼습니다. 월급도 주고 뭘 썼다. 그러면 그게 뭐 이제 나름 증빙 서류 같은 거, 월세 증빙이라던가 종업원 급여는 4대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원천세 신고 같은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서 사업 용도로 쓴 것도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신용담보 무관하게 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7% 이상이 고금리 대출, 그러니까 7% 이상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5%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7% 이상이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4.5% 고정금리로 바꿔버리니까 금리가 매우 저렴해지겠죠. 다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요 은행 1금융권이죠. 이런 1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비은행권도 추가가 됐습니다. 저축은행, 여신금융정보회사, 사모금융보험사. 옛날엔 이 부분이 되게 까다로웠는데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대환대출도 요즘에는 좀 더, 옛날엔 좀 깐깐함이 좀 많이 없어져서 그래도 소상공인공단에서 그래도 많은 그래도 소상공인에 의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은행권, 비금융권의 사업자 대출을 쓰신 분들 중에 7% 이상인 분들은 대환대출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대출 유형 1은 7%의 금리를 4.5%로 깎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형 2는 만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만기에 보통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부든 부분이든 간에. 근데 만기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낫죠. 만약에 제가 1억을 빌리고 있는데 1년 안에 1억을 갚아야 된다는 경우가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 1억을 10년 동안 나눠 갚아라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씩, 이 원래 1억 갚아야 될 걸 1천만 원만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만기를 늘려주겠다. 만기가 짧은 대출을 만기가 늘려준다는 거고, 이 만기를 늘려주는 거는 은행권, 기본적으로 있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절할 때는 상당히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서 이 대환 대출을 통해서 넘어줄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대출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단기 카드론이라던가 주식 관련된 대출, 전세 대출, 뭐 이런 대출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4.5% 고정금리, 그리고 만기를 10년 동안 가는 것도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기업당 5천만 원인데요. 그럼 5천만 원을 1년 안에 갚아라고 하면 월 400씩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으로 갚으라고 하면은 1년에 400이니까 엄청 부담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전환대출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런 대환대출을 받은 적이 계신 분들은 한도가 차감됩니다. 즉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환대출을 2천만 원 받은 적이 있어. 그럼 이 대환대출의 한도는 5천이니까 3천만 금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그 중간에 상환을 해도 수수료는 면제된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심사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요건만 맞으시면 바로 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대환대출은 실제로 그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대환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만기를 몇 가지 효과들이 생기죠. 하나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자를 8% 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4.5%로 줄어들면 그잖아요. 3.5%잖아요. 3.5%면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금액을 누릴 수 있다는 게 1차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근데 대환대출을 받았을 때는 보통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고금리 대출을 금리를 다운시키자. 그다음에 만기가 보통 좀 어려우신 이런 대출일수록 만기가 3 년을 넘어가진 않죠, 최대. 이거를 10 년까지 늘리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았을 때는 약간 숨통이 트인다라는 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숨통이 트였지만 엄청나게 나이스하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환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뒤에 하나를 더 설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대환대출로 어려운 부를 막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26년의 경영을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고 하실 수 있으시면 26년이나 아니면 27년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섞는 거를 고안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로컬 지원이라든가 정부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지원금들을 조금 받고 뭔가 다른 식으로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 아닌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를 좀 성장시켜서 회사의 그래프를 올려서 27년에 양질의 대출을 받는 거죠. 특히 이런 직접 대출류들이 받으셨을 때 이걸 해결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부 지원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기업을 좋게 만들고 대출을 받는다. 이런 식의 방법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요거에서 일단 이렇게 막아 놓으면 신용도도 좋아지고 뭔가 좀 회사가 조금 안정화 됐는데 아마 대환 대출 자체가 단점이 뭡니까? 금리도 깎아 주고 만기도 연장을 해 주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 대환 대출은 금리만 깎아주는 거니까 이 대리 대출의 한계를 넘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대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옆에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기관들이 자금을 받아서 해결해 보자. 이런 방법들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당장은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열심히 해 가지고 매출을 조금 올려서 실적을 만들면 27년에 조건이 충족돼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환 대출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직접 대출이나 뭐 다른 대출 받을 때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직접 대출 같은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만히 되는 자금들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 중에 직접 대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환 대출 받은 다음에 직접 대출을 받아서 극복한 사례들도 있었고 반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한 사례도 있었고 또 자금으로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의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자금이 힘을 빌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제 대환대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상공인 공단에서 이용하는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환대출을 받은 상황은 이것만 받는다고 해서 그래도 일단 한숨 돌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숨 돌리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또 설명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